컨보이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이지혜 기자이고요. 자, 오늘은 12월 FOMC를 전격 분석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해주실 분 공동사 대신증거 부장님 모셨습니다.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마지막 FOMC가 이제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네네. 네, 예상대로 만장일치로 동결 이렇게 네, 났더라고요. 네. 동결은 했고요. 기본적으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론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예상대로 만장일치 동결을 했는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진행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적잖게 그간에 보지 못했던 행태들, 변화들이 좀 나타나서 아마 그게 채권시장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꽤 파괴력이 큰 FOMC였다라고 진단이 가능해 보입니다. 파괴력이 큰 12월 FOMC였다. 근데 최근 세 번의 FOMC를 좀 정리를 해보면 9월 같은 경우에는 인하기대 접어라 이랬었고 그렇죠. 예. 가까이는 11월 같은 경우에 기다리고 한번 보자 예, 였고 이제 12월은 금리 인하의 적절한 시점을 논의할 때이다. 이런 메시지까지 좀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불과 개월수로 따지면은 3분기 말하고 4분기 말이 3개월 차이잖아요. 예. 1개분기 편차긴 한데 엄청나게 좀 변화를 보였습니다. 저희도 이제 자료를 작성을 하다가 마지막에 제목을 고민을 하다가 우리 파월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멘트를 하려고 하다가 제목에다요? 예, 리포트 제목에다가 예. 그랬는데 네. 뭐 우리 파월이라고 하면 외국에 계신 저보다 어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했는데 9월 달에 인하 기대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인상 더 할 수 있다였죠. 물론 메시지의 속뜻은 인하 기대 접어라는 메시지가 더 크긴 했지만 인상 더 할 수 있다는 메시지에서 11월 달 같은 경우 10월 말 11월 달이 겹치면서 FOMC를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금리가 많이 올라가니까 금융 여건들의 변화를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해서 금리가 많이 올라간 부분들을 어느 정도 우린 감안을 할 거야 정도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12월 달 FOMC에서는 일단 인상 사이클은 완전히 끝났습니다라고 사실상의 선언을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하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꽤 이전보다는 도비 시작이긴 했고 이전의 멘트만 그대로 종합을 해보면 인하 꿈도 꾸지 마라 이게 기본적인 톤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톤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인하를 논의했던 사람들도 일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당히 와이드하게 범위가 넓어진 거죠. 그리고 봐야 되는 변수들도 되게 많아졌다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선택지에 인하가 분명히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는 꽤 채권 시장이 기대하지 못했던 아니면 기대를 했던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예상보다 큰 변화였다고 저는 풀이가 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인하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조금 더 뚜렷해졌다. 그렇죠. 이렇게 좀 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 한 3회 정도 예상하면 되는 건가요? 예, 점도표상으로 제시한 걸 네. 체크를 해보면 일단은 4.6을 제시했죠. 지난번에 5.1을 제시했기 때문에 수치로 따지면 당연히 이제 3번 인하 반영을 하게 될 거고요. 그게 오늘 점도표를 쭉 이제 그래프를 쭉 그림을 따서 저희 자료에 붙이려고 봤더니 상당히 지난번과 비교해 봤을 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지난번 점도표는 쭉 그려볼 때 지금 금리 수준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 그 다음 일정에 대해서 요거 올라가는 숫자도 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1인지상 만인지하도 아니고 지금 금리가 가장 높은 금리 수준이라는 걸 완전 명시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단에 와 있다고. 시장에서 매파적인 입장들을 피력하셨던 분들도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은 더 없다라고 언급을 했다. 아니면 그걸 표기를 했다라고 인정을 한 것 같고요. 당연히 그 다음 수준은 그러면 인하 언제 할 거냐라는 기대를 키울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능성들을 어느 정도까지 파월 의장이 주실지에 대해서는 꽤 의문들이 있었고 저 역시도 단초를 잘 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논의의 범위를 확 늘리면서 인하 가능성들을 언급한 위원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한 부분들은 꽤 인하 가능성들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실제로 시장 논의가 얼마나 기대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그걸 듣고 있고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네. 그렇다면 인하의 시점이 궁금해요. 점도표상으로 이제 대응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하반기 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인하를 너무 생뚱맞게 하면 안 되니까 내년도 2분기쯤에 제시하는 점도표라든지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인하 가능성들, 하반기 때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봤었는데 뭐 이 정도 상황이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제 인하는 그보다 한 1개분기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인하에 대한 분위기들을 조성을 한다거나 포워드 가이던스로 그걸 반영하게 된다고 하면 내년도 1분기 정도 전에는 뭔가는 변화는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분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2분기는 구체적인 이제 액션이 좀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는 조금 더 앞당겨진 느낌으로 그렇죠. 확연하게 당겨졌습니다. 그러면서 미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했습니다. 이 가능성 듣고.
인하 가능성들을 이전부터 상당히 구체화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금리가 쭉 떨어진 거죠. 떨어져서 10년물 같은 경우 거의 뭐 고점 대비로 따지면 100bp 이상 빠진 겁니다. 지난 벤치마크 10월 10년. 중순 네. 숫자가 5.02 정도로 이제 고점을 형성했다라고 하면 오늘 금리는 벤치마크 지표가 거의 뭐 4% 초입 정도 내지는 거의 4에 준한 정도 빠졌기 때문에 거의 한 달 사이에 이렇게 급격하게 변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개월수로 따지면 10월 중순이니까 엄밀히 네, 따지면 네. 한 달 반 정도밖에 안 반, 되는데 네. 엄청나게 금리가 많이 빠진 겁니다. 2년물 금리도 꽤 정책 금리에 민감한 2년물 금리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 인하 내지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한 시장 금리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는 저는 정당화된다고 봅니다. 그간에는 인하 기대감들을 너무 섣불리 키운 거 아니냐. 불과 11월 달만 하더라도 인상 더 안 할 거야 정도 메시지 정도일 것 같고 그래도 금리 요건들이 변했으니까 그래 뭐 금리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금리 인상 조심할게 정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에서 기대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멘트는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사는 사실은 롱베팅을 한 사람들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좀 일찍 롱베팅을 하신 분들의 포지션 자체가 이번 FOMC를 통해서 오히려 정당화되는 후행적인 이벤트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준은 통화 정책으로 말미암아 원하는 바를 일부 이루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도 그래도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네라는 네네네. 얘기는 또 했어요. remains elevated 해서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다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거나 물가지표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어제도 발표된 물가지표가 생각보다 숫자가 확 떨어지는 느낌들은 아니기 때문에 뭐 기본적으로 물가에 대한 경계심리는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그래도 물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이전보다는 좀 확실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왜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특히 꽂혔던 멘트 중에 하나는 우리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한다. 라는 멘트를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 하셨는데 예. 직역을 하면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얘기인 즉슨 금리는 당연히 물가가 높으면 금리 인상 기조 내지는 인상 쪽에 포커성을 주는 행위를 한다라는 게 일반론이긴 하지만 금리를 무한정 올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어느 정도 금리가 물가에 대해서 캐칭업을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려놓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하다. 올릴 만큼 올렸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중앙은행 관계자들은 그런 멘트를 잘 안 주시죠. 안 주시는데 오늘 그런 멘트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물가에 대한 경계 심리가 여전히 작동을 하고 물가를 캐치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들은 남아있긴 하지만 네. 우리도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그간에 우리 열심히 금리 올리지 않았습니까? 라는 반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통하고 있다. 물가 잡히고 있네. 그- 자기 물가 자료는 굉장히 혈안이 돼 있었었는데 그렇죠. 물가 효과는 보고 있는 오르는데 거네요. 충분히 본인들의 정책 수단들은 충분히 할 만큼 했고 그 이후의 과정들은 전제가 또 분명히 있겠죠. 그런 전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뛰가 된다라고 하면 또 그런 말씀 못했을 텐데 추후에 물가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기현상들이 커졌다라는 부분들을 사전에 인지를 하거나 대비를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냐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기자회견이 생중되게 되는 거를 저도 보긴 했지만 또 많은 기자들이 그것도 궁금해했습니다. 경기 침체 진단. 예. 네. 정책 당국이 경기 침체를 명시적으로 앞서서 언급하지는 않을 겁니다. 보통 경제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경기 하강이나 경기 둔화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경기 진단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정 정도 감안을 해야 될 수 있는 멘트가 있긴 한데 그걸 어느 정도 감안한다라고 하더라도 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도 그 징후들이라든지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늘 워딩 자체가 중앙은행의 전략적인 멘트일 수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경제를 보는 입장에서 본인들의 생각들을 그대로 반영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그런 질문들 많이 하실 수도 있고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중앙은행의 답변은 일단은 경제가 그렇게 급격하게 둔화되거나 침체될 것 같지 않다. 이런 쪽의 톤으로 정리를 하시더라고요. 실업률은 약간 좀 높아질 것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연 실업률 숫자가 4% 수준이니까 예. 그 수치를 큰 폭으로 뛰어넘는다거나 그런 숫자가 아니라서 기본적으로는 연착륙, 착륙이라는 표현을 쓰면 연착륙에 대해서도 10명 물어보면 10명이 다 표가 다르더라고요. 예. 어디까지가 연착륙이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적어도 착륙이라는 부분들은 침체라든지 마이너스 성장을 전제로 하게 된다고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연착륙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약간 둔화되는 정도 수준, 네. 하강되는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채권 매수의 기회는 맞잖아요. 적어도 오늘 점도표를 딱 보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우리가 높에 있다. 세상에 우리 금리가 가장 높다. 네. 지금 시점의 금리가 가장 높다라는 것들 인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채권 쪽의 매수는 분명히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보는데 단기적으로 워낙 금리가 많이 좀 빠지다 보니까 뭐 기술적인 지표의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대비를 하셔야 되겠지만 크게 봤을 때 채권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큰 그림들은 오늘 FOMC를 통해서 좀 더 명확해지지 않았냐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제한적인 되돌림이 일부 있을 수는 있어도 이런 현상이 좀 유지가 되거나 이제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향후 고민을 해야 될 것은 적정 장기물 금리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이제 구체적인 그 채권 투자의 전략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일 말씀드리지 텐데. 않겠습니다. 예,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네.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약간의 패러디입니다. 파월 의장이 오늘도 중립금리에 대한 언급을 하실 때 기자분들이 막 열심히 이제 질문을 했어요. 네, 질문을 했는데 또 열심히 이제 피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자연금리 내지는 적정금리, 중립금리에 대한 타켓이 흔들리고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뜻은 당연히 시장금리 잘 모르겠다는 의미가 있긴 하겠죠. 그러긴 하는데 적정 장기물 금리, 뭐 대표적인 벤치마크 기준에서 보면 당장은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시장금리가 빠질 때는 관성적으로 더 크게 빠지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네. 또 뛸 때는 관성적으로 더 크게 뛰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일단은 최소한도 내년도 말 내지는 내후년도 그러니까 벌써 2024년, 2025년 정도에 점도상이 제시되는 기준금리 예. 요 수치가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갈 수 있는 시장금리의 맥스 정도로 보거든요. 보고 있는데 그거는 뭐 기간이 좀 깁니다. 그러니까 시점이 좀 1년 정도. 예, 네, 그런 가야 부분들이라서 물론 그걸 뭐 단거에 달성을 또 했다가 다시 한번 되돌려주는 경우도 있긴 하는데 그 정도 숫자를 어느 정도 염두해 두시고 매매를 하시는 게 장기적인 관점에서 맞아 보이고 다만 지금 시점에서 장기물 금리의 적정 수준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그러면 너무 좀 과도하게 빠졌다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100bp 빠지면은 제가 이제 채권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 혼란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실 혼란스럽죠. 변동성이 너무 커요. 예, 10년물에 만약에 투자했다고 한다 그러면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수익률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듀레이션을 한 8 정도나 9 정도만 가정을 해보더라도 수익률 자체가 거의 8, 9% 정도 나온다는 예. 돈 수준이니까 그 정도 상황이면 상당히 채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좋은 시점에서 산 분들도 일종의 부담감을 느낄 수 있는 레벨들이라서 지금 금리 레벨은 조금 과도하게 빠진 것 같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시장이 밀리거나 조정을 받을 때 채권을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는 채권 매수, 단기적으로는 정확한지 잘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스킬을 잘 발휘를 하셔서 조정 심리에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좀 매를 잊어야 할 때다. 이런 또 리포트를 오늘 제 제목인데요. 네, 네, 제가 어, 보고 왔지 않습니까? 아, 예. 이렇게 내셨습니다. 감시하는 사회 안 좋습니다. 감시당하는 느낌입니다. 네, 이제 비둘기 평화적인 그런 느낌으로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은 경계를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제도 이제 물가 지표가 발표될 때 슈퍼코어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물가 지표들 중에서 핵심적인 코어 지표들, 변동성 큰 항목들 제외한 지표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물가 자체가 스티키하다, 끈적끈적하다는 표현들은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테이프를 붙여놓고 나중에 뜯게 되면 끈적한 게 남아있는 것처럼 네. 뒤끝이 좀 남아있다는 부분들인데 오늘도 그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물가 환경들이 있었다는 부분들인데 그게 어제 발표됐으니까 FOMC 구성원들이라든지 연준 의장님들 아니면 지역 연준 의장님들 다 그거 보시고 왔습니까? 라는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파월 의장이 우린 충분히 봤고 심지어 오늘 아침까지도 물가 관련된 데이터를 체크를 하고 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뭐 논란의 여지를 그 질문에 대해서는 없애긴 했습니다만 물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꼽씹어 부분도 꽤 많고요. 지난주 발표된 고용지표도 생각보다 좋았다는 부분들 이걸 감안해서 보겠다라고 하면 인하 스토리가 곧바로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시차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금리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조심을 하자라고 하는 매크로적인 측면의 논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12월 FOMC가 마무리되면서 2023년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국제관건은 거의 해결을 하신 거잖아요. 2024년도 채권 시장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일단 어떤 자세로 새해를 맞아야 될까요? 항상 진지한 자세로. 진지한 자세로. 가장 중요한 헤드라인이 역시나 관건이 될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채권시장 참가자들한테는 기본적인 잣대가 될 겁니다.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할 때 보면 금리를 올린다 내린다라는 시그널이 중요한 부분들인데 벌써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과정들을 보기 때문에 하면 크게 봤을 때는 채권에 대한 매수 기회를 좀 찾아야 된다는 판단들이고요. 네. 다만 이제 경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안 좋지 않을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또 나쁠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정들을 생각해 보겠다고 하면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과 금리 인하 시점과 지금 시점 간에 그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금리의 변동폭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꽤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과정들까지 다 컨트롤 해가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맞다. 이거 저것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사놓고 1년 동안 안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뭐 크게 봤을 때 사는 건 맞긴 하니까요. 예. 공동락 부장님과 올 한 해 잘 보냈고요. 내년도 공 부장님의 마음의 평화 쭉 이어지길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FMD 잘 책임져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공동락 대신증권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